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년 9월과 10월에 마포구청에서 게시판을 통해 고시안 대흥동 18-60번지 일대, 대흥5구역과 노고산동 19-1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2개 구역이 미선정된 사유 등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입지가 강북권 내에서는 용산 다음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대흥역 가건가에서부터 이대역 아현역, 애호개역 공덕역, 충정로역으로 이어지는 아현뉴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여의도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마포대로로 연결된 축이 강북의 핵심 축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위치하여 이곳은 용산보다는 사실 거주 환경이 아주 뛰어납니다. 가격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염리 3구역의 전용 84제곱미터 프레스티지자이 아파트는 22억 9천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DSR 규제 때문에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22억을 돌파했고 마포 그랑자이도 84제곱미터가 최근에 20억 5천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염리 4구역과 5구역은 오래전부터 굴곡을 거쳐 다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지역이라 지금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입지가 우수한 지역인 대흥동 18-60번지 일대의 대흥5구역이나 노고산동 19-1번지 일대도 금액대가 이미 많이 비싼 편에 속했는데 24년 9월과 10월 달에 두 곳 모두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흥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공 재개발부터 추진했으니까 24년까지 벌써 4번째입니다. 노고산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하여 2번째 탈락한 경우입니다. 먼저 대흥5구역입니다. 대흥5구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공공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때도 떨어지고 21년도 신통기획 22년도 23년도 계속 떨어지고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24년에도 떨어졌습니다. 첫째, 여기는 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지역들은 웬만하면 신통이나 공공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주택이 사업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가는 게 우선인데 이미 지주택이 들어온 걸 풀어간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구역에서 재척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쟁도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반대동 의율이 높고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더군다나 단독 다가구 소유주들이 주변 대학생들이 많아 월세 수요가 많아서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대지 50평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두 채 받아봐야 의미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땅값을 잘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동이나 대흥동, 노고산동 일부 지역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라 이런 지역들도 당연히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흥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반대동해와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거주하다 보니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는 동네니까 입지가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재개발 투자 시에는 입지보다도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서 투자를 하셔야지 안정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 필요시 빠져나가기도 용이하므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노고산동입니다. 노고산동은 9월 5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곳도 예전부터 쪼개기가 많아 신축 건물이 다수 포함되어 사업성 확보가 우려되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순히 사업성만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대1 재건축하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이 있으니 추가 분담금이 많고 저금의 사업성 말고 다른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전 공무시보다 반대 동의율 증가로 찬반 갈등에 따른 사업 추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역 전체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진입도로 폭이 8에서 10m로 진입도로를 위한 추가 편입 또는 진입도로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는 8에서 10m 진입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로 폭이 확보가 돼야지 교통 정체가 없고 이런 부분은 구역 정형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진출입로 확보가 좌던 우던 동서남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신속통합에서는 미선정이나 보류를 시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재개발 재건축에 요즘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세 차익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 이익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도 당연히 커지는 것이니까요. 최근에 보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역세권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 오르면서 서울에 공급이 되는 신규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개발에 대한 이익,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성을 높이는데 도움도 주고 있고 재개발 시장도 상당히 다양해졌으며 재건축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되고 재개발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서 이제 아파트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면 향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그만큼 이제 할 데가 많이 없어서 노후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구역을 잘 선정하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를 잘하게 되면 그 투자 금액 대비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에 대한 길도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서울에 노후되고 입지 좋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